농촌, 산촌, 어촌의 주택은 1가구 1주택에서 제외가 된다. 그런 일이 생길까요? 실제로 시골을 가보시면요. 예, 산촌이든 농촌이든 어촌이든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 때문에 그 두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집이 시골집들이 다 방치가 되고 있어요. 방치.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한두 해가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충격감이 굉장히 크다.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말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사도 삼촌이 삼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45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고치겠습니다. 이게 사도 삼촌입니다. 사도 삼촌. 사도 삼촌이 가능하게 농산 어촌 주택은 1가구 1주택에서 제외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시골에 있는 빈집들이 어떻게 될까요? 빈집들이 이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삼촌이라는 것은요. 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어낸 단어거든요. 쉽게 말하면 4일은 서울이나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산촌에서 어촌에서 이게 생활을 하자 그 의미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진짜 어려워져 가고 죽어가는 산촌을 살리고 농촌을 살리고 어촌을 살린다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1가구 1주택에서 제외를 하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시골의 집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시골의 집 사기가 사실은 무서워요. 왜? 지금은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요. 3억 이하의 경우에 이게 1가구로 1주택으로 인정은 해줍니다. 시골의 거. 근데 공시가격을 거기다 합산을 합니다. 어디다가 다른 1가구가 있잖아요. 여기다 합산해서 과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값이 공시가격이 10억이에요. 시골의 아파트 값이 3억이에요. 그러면 13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공시가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진세율이 커지잖아요. 그죠? 누진세율이. 세율 자체가 종합부동산세가 더 많이 커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2배 부담은 아니에요. 이게 1가구 2주택이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거의 2배가 되거든요. 2배가 되는데 2배 부담은 아니지만 뭐 10억에서 13억 3억을 더 대해서 13억에 대한 이자를 내야 돼,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것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1가구 2주택에서 1주택 산정후에서 아예 제외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말입니다. 시골의 땅을 집을 사든 아니면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든 이게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 되고 세금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금을 낸다면 많은 사람들이 살 거예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게 이 수도권에 있는 것도 이게 농촌 주택이냐 이거를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 문제가 따릅니다. 물론 또 금액을 정하겠죠. 3억 이하나 이렇게 금액을 정할 텐데 어쨌든 이거를 산정해서 제외해 주는 거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시골에 빈집 엄청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농촌 빈집 추이입니다. 이 빈집에 대한 통계가 솔직히 엉망이에요. 예. 이 빈집 통계를 어디서 내나요? 여러분, 빈집 통계를 농림수산축신부에서, 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내죠. 그죠? 그 다음에 해수부에도 냅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도 내고요. 국토부에서도 냅니다. 빈집에 대한 통계가. 다 틀려요.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각 통계를 내는 곳마다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빈집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것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거주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건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18년에는요. 3만 9천 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2년에는 6만 6천 채, 4년 새에 62.9%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적죠.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2019년에 6만 1천 채고 2020년에 5만 6천 채고 2021년에 6만 5천 채거든요. 생각보다 적어요. 저는 이것도 말입니다.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고향만 가더라도요. 빈집이 천지거든요. 빈집이 천지예요. 그러면 제 고향이 포함된 시 전체로 봐도 적어도 말입니다. 10,000채는 넘을 것 같은데 한 도시가 10,000채가 넘는데 전국이 6만 6천 대다. 6천 채다. 잘 안 믿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통계가 없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빈집이 많다. 또 다른 통계도 볼까요? 전국 빈집에 대한 걸 보는데요.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이게 만드는 건데 보면 말입니다. 이게 통계가 빈집 통계가 잘못됐네요. 이게 아마 2021년이 13만 5천 84채일 겁니다. 13만 5천 84채. 그리고 2020년도 13만 2천 52채일 겁니다. 이게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13만 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조차도 통계가 엉터리고요. 국토교통부에서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통계도 보면 139만 5,256채 이게 통계청의 조사거든요. 그러면 어디 걸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말입니다. 통계를 보면 솔직히 엉망이에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그 정도로 빈집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없으니까 이 통계를 가지고 어떻게 시장을 정책을 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1가구 1주택 제외시키는 거 말입니다. 1가구 1주택에서 제외시킨다는 건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시장에서는요 좀 더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닐까. 시골을 살리는 어떤 모태가 되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생각도. 그만큼 말입니다. 아마 지금 바뀐 것만 하더라도 많이 바뀌었고요. 또 바뀔 거예요. 또 바뀌면 더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좀 더 기다리면서 시장을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대한 어떤 상황 반드시 확인을 하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요. 시골의 집을 이게 뭐 별장처럼 쓰시는 분들도 꽤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뭐 쉽게 말하면 사서 1가구 2주택이 돼서 세금이 많을까 못 하시는 분. 현재는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1가구 2주택이지만 1가구로 취급을 해서 3억 이하의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집은 지금 1가구 있는 곳에 합산해서 과세를 한다. 이렇게는 변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조차도 완전히 바꿔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시장을 보시면서 생각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